네, 안녕하세요. 리테러일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상명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명대학교 입시 결과는 서울 캠퍼스 위주로 좀 살펴볼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상명대는 서울 캠퍼스와 그다음에 천안 캠퍼스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서울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비교적 이제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도 아주 많지는 않고, 그리고 전형 자체도 뭐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최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2024학년도하고 또 비교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 같은 게 신설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롭게 또 신설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미처 2024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하기 힘든 그런 이제 전형이나 모집 단위들의 좀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시 모집 입시 결과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 이제 보시면 고교 추천 전형이 가장 이제 중심되는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 그 모집 방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입시 결과를 좀 비교할 건데요. 자, 우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100%, 교과 성적 100%로 네,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한다.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그 대학들하고 조금 상명대하고 이제 라인이 좀 비슷한 대학들하고 좀 다르게 교과 성적 100%는 뭐 다 동일한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뭐 실기 실적 전형 등과 같이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 어떤 과목을 반영을 하냐, 반영 교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국영수사나 또는 이제 국영수과, 그러니까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상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 전 과목 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들도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결 자체를 저 대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여긴 입결이 조금 낮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영 교과 자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교과를 반영한다는 게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지는 그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꼭 그러니까 뭐 국영수 4만 또는 국영수 과만 뭐 이제 반영한다고 해서 꼭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전교과를 다 반영한다고 해서 꼭 불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의 성적에 따라서 유불리를 좀 따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3학년 1학기 끝나고 한번 성적을 최종적으로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쨌든 교과 성적 100%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몇 등급이냐면 국수 영탐 지정 과목 없고요.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이고 이 중에서 이합 7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중에서 2합 7, 네, 요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이제 2합 7이라고 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이렇게 낮게 형성되지는 않을 만한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최종적으로 어차피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통 2합 7,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들 이외에도 2합 7등급 정도면 최소한 이거 그 충족률이 대략 한 7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예상은 70에서 한 80%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2합 7등급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전형이다 보니 이 전형 자체가 고교별 추천 인원이 고교별로 10명씩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고교별로 10명씩.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들을 뭐 이제 추천 인원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2026학년도에 좀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26 같은 경우에 변화를 좀 간단하게 여기다가 좀 써놓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참고하셔야 될 내용.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이건 지금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변화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쟁률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엄청나게 많이 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경쟁력 상승 가능성은 어쨌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괄적으로는 제가 볼 때 올해 경쟁률은 좀 더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가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수능 최저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폐지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내신 성적대에서 수능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그래도 안전하게 지원을 해서 합격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변화는 경쟁률에 직접적인 변화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뭐 상승의 가능성,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입결의 상승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입결 상승은 아주 크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수능 최저 등급 자체가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7등급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충족률을 보통 한 지원자의 70에서 80% 정도의 학생들이 충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20, 30%대의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뭐 모두 내신 완벽하게 지원한 수험생들 중에서 내신이 다 상위권에 있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입결 자체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쟁률은 좀 당장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모집 단위별로 어떻게 입시 결과가 좀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024학년도하고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작년에 이제 학교에서 공개했던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상형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지금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최초 합격자들의 최고점과 평균점, 최저점을 다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영상에서는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고나 그 다음에 평균점, 최저점을 공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도 2024학년도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해볼 건데 2024학년도. 근데 제가 여기서 쓸 2024학년도 자료는요. 당시 학교가 공개했던 거는 뭐를 공개했었냐면 70% 네. 70% 컷을 공개했었습니다. 컷. 그러니까 최고나 평균 최저점하고는 좀 다른 70% 컷만 공개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최고점, 평균, 최저점을 다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올해 이제 공개된 자료가 훨씬 더 데이터상으로 훨씬 더 좋은 자료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평균이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2024학년도 자료에서는 공개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록 이제 저희는 평균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2024학년도 성적을 쓰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2024학년도 건 70% 컷을 가지고 평균치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70% 컷이라는 거는 요 평균과 최저점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성적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비교해 보면서 2024학년도의 입시 결과들하고 하나하나씩 모집 단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유전공은 2024학년도에는 당시에는 이제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전공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2025학년도 자료만 가지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이제 신설되었던 거고, 뭐 전년도에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대학들이 자유전공을 신설을 해서 이제 신입생들을 모집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실 없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 구간, 그러니까 가장 꼬리가 좀 길게 늘어지는 학교들이 제법 좀 있었는데 상명대도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유전공 인문사회 계열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자,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2.91등급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추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이 안에서는 지금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작년에 자유전공이 개설이 됐을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추합률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91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나왔고, 제가 이제 그 추합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 때문이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점이 지금 최초 합격자들의 평균점이 2.68이었는데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최초 합격자의 평균보다도 대략 보면 한 0.2 정도 이상이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추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돌았다는 거를 일정 정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최저점보다도 오히려 평균치가,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의 최저점보다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지금 더 낮다라는 걸 봐도 추합이 제법 많이 돌았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점은 지금 2.91등급, 그 다음에 최저점은 3.21등급 정도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최저점의 격차는 대략 지금 한 0.3 정도 그렇게 이제 격차가 좀 발생을 했고,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편차는 대략 지금 0.8 정도 이런 편차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2.91이라고 하는 평균치 자체가 뭐 사실 엄청 이제 높은 거냐? 그걸 이제 좀 따져보려면 다른 모집 단위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나왔는지 그 부분들도 일정 정도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명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원 자체를 그 성적 반영 교과 성적을 전교과 성적을 반영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성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유전공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몇 명을 모집을 했었냐면 32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좀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여기 모집 인원이 안 써 있으니까 제가 잠깐 화면을 멈추고 모집 인원만 빠르게 쓰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잠깐 화면이 좀 바뀌었죠? 네, 제가 인원을 좀 이제 잠깐 화면 멈추고 좀 써놨는데, 인원만 일단 좀 참고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유전공 경영경제계열 24명 모집했었는데, 이제 평균점이 2.98 정도, 그 다음에 최저점이 3.35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IT계열 자유전공은 2.94, 최저점은 3.15, 이공계열 자유전공은 지금 2.75, 그 다음에 최저점은 2.96,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은 3.24, 그리고 최저점이 3.5 정도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금 입결을 좀 살펴보면 20계열 2.75를 제외하면 나머지들이 거의 대부분 다 2.9 정도에서 평균점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저점 자체는 지금 3.2, 3.3 정도까지 좀 밀려나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보지는 마시고, 이거는 정말 이게 운의 영역이었었는지 아니면 그 결과 그렇게 된 건지는 정확히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점은. 그래서 일단 평균점 자체를 조금 기준 삼아서 살펴보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해당 전공들, 지금 자유전공들은 2024학년도 비교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어떠한 이제 입시 결과치들이 나왔는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자, 역사 콘텐츠 전공 같은 경우가 평균점이 2.8입니다. 제가 이제 2024학년도 거 비교하는 거는 2024학년도 70% 컷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당시 2024학년도 70% 컷이 역사 콘텐츠 전공 같은 경우가 평균점하고 동일했던 2.8이었었습니다. 2.8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전공은 2.98, 이전 연도 70% 컷은 2.84 정도까지였고요. 문헌정보학이 3.04, 이전 연도
2.62 정도였고, 그 다음에 한일 문화 컨텐츠 전공이 2.98, 이전 연도 2.71등급이 70% 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를 대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뭐 70% 컷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치하고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꼬리가 길지 않으면 평균이 70%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자료들만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평균점이 2024학년도 70% 컷보다도 오히려 입결 자체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됐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입결 자체가 전년도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에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공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지금 4.13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뭐 전체 평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입결 자체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높아진다는 점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반영 교과가 지금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인문 컨텐츠 학부 2026학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안 돼도 한 2.7 정도 내외 선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2.6에서 한 2.7 정도 사이, 그 정도가 되어야 조금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문 컨텐츠 학부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유전공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전 연도가 이전 연도에 지금 형성됐던 2.91이 사실 이렇게 높은 입결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도 한 2.6 정도 내외? 아니면 2.5에서 한 2.6 정도? 그 정도는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점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 그 결과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6 정도, 자유전공은 한 2.6 정도 내외에서 한번 좀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환경공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2.79 등급이었습니다. 평균 등급이.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2.96이었는데 지금 공간환경공학부는 2024학년도 70% 컷보다 2025학년도 평균치가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70% 컷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2025학년도에 조금 더 올랐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겠네요. 왜냐하면 최저점 자체가 지금 2.95였으니까 최저점이 2024학년도 70% 컷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간환경공학부는 전반적인 입결이 좀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학부 같은 경우가 2.8, 이전 연도 3.05였습니다. 이때보다 어쨌든 입결 상승했죠. 최저점하고 비교해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별로 안 났었기 때문에 70% 컷과 최저점이 전반적으로 평균 자체가 좀 오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복지학과가 2.82, 이전 연도 2.88이었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 같고, 경제금융학부가 2.71, 이전 연도 2.78 정도였었습니다. 역시 뭐 그렇게 크게 편차가 생겼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부가 2.68, 이전 연도가 3.65였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이제 70% 컷이 낮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2.68, 어떻게 보면 2024학년도 결과 지극히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극히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이 지금 2.88, 이전 연도 3.11에서 역시 점수를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학과 같은 경우는 3.99. 국가안보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군계학학과이기 때문에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뭐 실기나 이제 면접 체력 검정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별도의 체력 검정이나 면접 같은 걸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는데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4.21등급이었고 2025학년도가 3.99였었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범대로 이제 좀 넘어가서 국어교육과가 2.77, 이전 연도 70% 컷이 2.41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어교육과는 대폭 점수가 하락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어교육과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일단 점수대는 올라갈 거고 기본적으로 2024학년도 정도 성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교육과 2.48, 이전 연도 2.65 정도였는데 70% 컷이 네, 어쨌든 그때보다 조금 더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과가 2.78, 이전 연도 2.32였는데 그때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32가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치 자체가 조금 높게 70% 컷이 좀 높게 형성돼 있었던 것 같고 보통 한 2.4에서 2.5 정도 사이를 사범대 평균점 정도 인문 평균으로 좀 잡는다라고 하면 네, 올해 같은 경우 교육학과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가 2.19, 이전 연도 70% 컷은 2.52. 이전 연도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점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지능 데이터 융합학부에서 휴먼 지능 정보공학 전공이 2.83, 이전 연도 2.98이 70% 컷이었었습니다. 네,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생산 전공이 2.88, 이전 연도 3.06이었으니까 예, 약 상승, 조금 상승을 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점이 오히려 70% 컷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과학 전공이 2.76, 이전 연도 70% 컷이 2.98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학이 2.95, 이전 연도 2.69였었습니다. 네, 전기공학은 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하면 올해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역시 한 2.6 정도 내외 선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게임 전공이 2.87, 이전 연도 게임 전공은 2.91로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화학 공학부로 넘어가서 자, 생명공학 전공이 2.35, 이전 연도 70% 컷이 2.37이었으니까 아마 전체 평균 대비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70% 컷만 놓고 비교하면. 자,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가 2.56, 이전 연도 2.72였고요. 그 다음에 화공신소재가 2.42, 이전 연도 2.56이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갔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학과들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대략적으로 공대 쪽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좀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좀 안전하게 들어오고 싶으면 2.4등급 정도 내외 선까지 최소한 안 돼도 2.5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결과치로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식품 영양은 2.90, 그 다음에 이전 연도 60% 컷은 2.65. 근데 제가 다른 대학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식품 영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 자체가 지금 잘 꺾이지 않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 지금 2.90 나왔으면 2026학년도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2.5등급 이내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쟁률 잘 보시면서 지원 여부를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료학은 2.64, 이전 연도 2.89가 70% 컷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공은 2.37, 이전 연도 2.73에서 많이 뛰었는데 이전 연도가 좀 낮게 형성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 교과를 반영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2점 극초반을 형성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다.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뭐 인문하고 자연하고 어쨌든 선호도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안 돼도 한 2.5등급 정도 내외선 또는 2.5등급 이내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문 쪽 같은 경우는 2.6등급 정도 내외 2.6에서 한 2.7 정도까지 가면은 네, 얼추 비슷하게 입결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뭐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그 정도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상명인재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방법이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면접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6학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상용인재 전형은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동일하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 이 전형에 대한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지원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딱 기준점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여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생기부 자체의 기록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학년도하고 굳이 비교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편차 잘 없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좀 손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결을 보실 때 뭐를 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일반고 기준으로 삼으면요. 평균점보다는 평균점에서 좀 더 높게 그러면 최고하고 평균점의 한 중간 정도 성적대가 되면은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반고 학생들은 여기 최저점을 기준선으로 삼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저점은 정말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나 또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올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기부가 그냥 딱 평균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의 평균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지원선 정도를 참고할 때는 여기 최고점과 평균점의 사이 정도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역사 콘텐츠 전공 같은 경우가 2.78에서 3.11 최고점이 2.78 평균이 3.11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이제 면접 갖고 뒤집을 수 있는 상황도 지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평균점 자체는 2.9에서 3.0 정도 요 정도 내신 성적 되면은 실제로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상명대학교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난 상명대를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2.9에서 3.0이라고 한다면 여차하면 교과도 일부 늘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올해 수능 최저도 없어진 상황이고 혹시라도 꼬리를 기대하고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2.9나 3.0 사이에서 교과를 쓰기엔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를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적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학종을 쓰기에 좀 부족한 성적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 2.9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역사 컨텐츠 전공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2명밖에 모집을 안 했었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이 사실 이제 1등, 2등이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점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네, 그냥 3점대 초반이겠구나 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문헌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하고 평균점 사이에서도 편차가 제법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쨌든 대략 지금 보면은 한 2.9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를 얼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9등급 정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역사 컨텐츠랑 좀 비슷한 그런 등급이 됐다고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한일 문화 컨텐츠 전공은 2.7에서 2.86이니까 또 평균점하고 최고점하고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또 않기 때문에 대략 여기는 한 2.8등급 정도라고 네, 보시면은, 이 정도면 좀 지원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간환경학부 같은 경우는 3.06에서 3.25 정도니까 대략 한 3.1등급 정도가, 이제 조금, 안전하기까지는 뭐해도 좀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성적대였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행정이 3.06에서 3.35.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3.1등급 정도, 네, 또는 3.2등급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복지가 3.16에서 3.48이니까 여기는 한 3.3 정도 내외. 그 다음에 경제금융학부 같은 경우는 2.83에서 2.98.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점수가 좀 높죠. 그래서 여기는 안 돼도 한 2.9 정도 선은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학부 같은 경우 작년에 2024학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당시 경제금융학부 70% 컷이
3.46이었거든요. 근데 2025학년도 지금 최저점이 3.18이었었으니까 2024학년도 70% 컷보다도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모집 인원이 사실 8명이면은 지금 상명대 전체 다른 모집 단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모집 인원은 아니었는데 네,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를 얼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학부 같은 경우가 2.83에서 3.16이니까 대략 한 2.9등급 역시 내외 정도를 네, 염두에 두시고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은 네, 최고점이 좀 많이 높네요. 2.66에서 3.43. 와, 편차가 정말 크죠. 10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 정도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뭐 글로벌 계열이라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딱 평균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가려면 일반고 기준으로는 2.66에서 3.43 정도 사이니까 한 3.0 정도 내외 선에서는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국어교육과는 2.35에서 3.12 역시 최고점은 되게 높은데 평균점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최저점이 4.97도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대략 한 2.6등급 정도 내외, 네, 그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일반 학생들이 쓰기에는 적정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가 2.74에서 2.90이니까 한 2.8등급 정도. 그죠? 그 사이. 그 다음에 교육학과가 2.68에서 3.23이라고 한다면 역시 사범대 뭐 프리미엄 정도를 좀 감안한다고 했을 때 안 나와도 한 2.7 정도에서 2.8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학교육과는 2.86에서 3.12 대략 평균점은 한 2.9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휴먼지능정보공학이 2.94에서 3.31이니까 네, 얼추 지금 한 3.1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핀테크, 그 다음에 빅데이터 스마트 생산 전공은 2.89에서 3.35니까 역시 이 모집 단위도 한 3.1 정도 내외. 그리고 컴퓨터 과학이 2.45에서 3.08이 지금 평균점이니까 대략 한 2.6에서 2.7 정도 네, 고선이면은 네, 일단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한 성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기공학은 2.76에서 3.06이니까 한 2.9 정도 네,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 전공은 네, 그냥 한 2.9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공학이 2.44에서 2.81. 생명공학은 워낙 이제 뭐 학종에서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봐도 대략 한 2.5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좀 지원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좀 추합이나 이런 최초합 정도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화학에너지공학 같은 경우는 2.67에서 3.15. 약간 좀 편차가 큰데 한 2.8 정도. 그쵸? 화공신소재가 2.76에서 2.89였으니까 이 친구도 2.8 정도. 이 정도 이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이 생각보다 좀 낮게 형성되긴 했는데, 식품영양학은 당장 점수가 더 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식품영양학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전 연도 70% 컷도 한 3.03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 다른 학교들 식품영양학과 트렌드하고 좀 비교해보면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높게 설정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학 전공이 2.82에서 3.05 사이니까 2.9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대략 이제 선호도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한 2.1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예체능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최고점하고 평균점 사이를 한번 이제 대충 보시면 대략 몇 등급 정도인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보이시죠? 한 2.8, 2.9 정도 내외 선이 거의 대부분 다 평균 정도 선이니까 아마 실제 데이터가 이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학종 같은 경우는 2.8에서 한 2.9등급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선호도가 좀 매우 높은 사범대 일부나 생명이나 화학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잠깐 논술에 관련된 얘기 조금만 하고 바로 이어서 정시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논술전형이고요. 논술전형 사실 뭐 드릴 말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이 2025학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하고 또 비교할 수는 없는 자료라고 하는 거고 이 논술전형 같은 경우가 논술 90%와 교과 성적 1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다. 요렇게 좀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시겠지만 논술 반영 비중이 이제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최고 최저점에 대한 내신 등급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논술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논술 입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격자들의 논술 점수가 몇 점 정도인지를 공개하지 않은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무던히 모의 논술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논술이 어쨌든 이제 문제로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논술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전년도하고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된 건 없으니까 그 부분들 내신은 그냥 뭐 약간 좀 무시하시더라도 논술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정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모집,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계열별, 국어, 그러니까 국수, 영탐, 수능의 반영 가중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들부터 간단하게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크게 보면 인문하고 자연만 그냥 구분해서 갈게요. 지정 과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인문, 그 다음에 자연.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 반영 비중 35,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 25, 영어 20, 탐구 20.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국어 25, 그 다음에 수학 35, 그 다음에 영어 20, 탐구 20. 그런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만 지정 과목은 없지만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응시했을 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회가 아닌 과탐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5%의 가산점을 부여했었다라고 하는 점은 적절하게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반영하는 것들을 보면 좀 비슷하게 명지대학교랑 좀 비슷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반영 기준치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 수시 모집 결과하고 동일하게 작년에 공개했었던 2024학년도 자료는 기본적으로 70% 컷을 공개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0% 컷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학년도 70% 컷과 그러니까 2024 4학년도 70% 컷과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 평균 최저 그 구간 사이에 2024학년도 70% 컷을 배치를 함으로써 좀 비슷하게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유전공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전공은 이제 신설 모집 단위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입시 데이터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2025학년도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평균점하고 최저점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자전은 자, 모집 인원 규모들도 지금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열 자전 같은 경우는 81.68 100분위 점수. 자, 그다음에 최저점이 76.33. 예, 갭 차이가 좀 나죠. 지금 100분위 점수를 한 5점 정도 지금 차이 났으니까 사실 5점이면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경영경제 계열 같은 경우가 80.22, 그 다음에 최저가 75.67. 역시 갭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 같은 경우가 83.17, 그 다음에 최저가 79.33, 그리고 20계열 자전 같은 경우가 83.17, 78.67, 그리고 네. 자유전공 예체능 계열이 80.94, 77.67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구간하고 평균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 자전 같은 경우 다른 대학들도 좀 그랬었지만 기본적으로 좀 꼬리가 좀 길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제법 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당장 이제
뭐 자전 점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100분위에서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막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5학년도 지금 평균 100분위를 탐구 하나만 해서 평균 100분위를 지금 80에서 한 83 정도 사이, 그 사이라고 한다면, 요 점수대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이 가봐야 한 83 정도 내외 선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 한번 나중에 이제 실제 수능 끝나고 화산 점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왔냐? 지금 보니까 80.83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70% 컷은, 당시 70% 컷은 78.67이었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지적재산권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81.56, 여기는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 연도 70% 컷이 75.33이었거든요. 33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5학년도 최저점이 2024학년도 70% 컷보다도 지금 현재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적재산권 전공은 네, 점수대가 좀 뛰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이 80.38 평균 정도가 나왔는데 문헌정보가 이전 연도 70% 컷은 77.3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학년도 최저 점수하고 비교해 보면 2024학년도 70% 컷이 살짝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네요. 높은 게 아니라 더 낮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도 최저점이 더 높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문헌정보학도 지금 입결이 좀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일문화 컨텐츠 전공은 평균 80, 2024 70% 컷이 80.0. 그리고 최저가 78.33이었으니까 요때는 주 비슷하게 유지가 됐던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문화 컨텐츠 전공은요. 자, 그 다음에 공간환경학부 같은 경우가 81.98. 네, 이전 연도 70% 컷은 79.33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부가 81, 이전 연도가 79.33. 네, 요 정도 이제 나왔고, 실제로 뭐, 이전 연도 2024학년도 데이터와 비슷하겠다. 아니면 좀 소폭 상승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족복지학과가 79.79, 이전 연도 70% 컷은 78.67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역시 거의 비슷하게 갔다. 그리고 경제금융학부가 81.67, 이전 연도 경제금융학부는 78.0이었습니다. 여긴 좀 점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최저 점수하고 2024 70% 컷하고 동일했었으니까 여긴 좀 점수가 좀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부가 82.33, 이전 연도 경영학부는 77이었습니다. 77이었고요. 여기도 역시 점수가 좀 많이 뛰었고요. 글로벌 경영이 82.35, 이전 연도 75였는데 역시 여기도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국어교육이 80.85, 이전 연도 76.33이었는데 역시 이때도 상승을 했고요. 영어교육 79.84, 이전 연도 79.67로 요때 영어교육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81.44, 이전 연도 교육은 78.0 정도였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교육은 84.87로 상당히 좀 높죠. 근데 이전 연도 81.67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역시 입결 자체는 조금 상승했다. 특히 2025학년도 최저점과 2024학년도 70% 컷이 동일하다라는 점을 놓고 봐도 입결 자체는 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면지능정보공학 전공 지금 81.65였는데 이전에도 81.33으로 여기도 역시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핀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생산 그 전공 같은 경우는 80.44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전 연도 70% 컷은 79.67로요. 뭐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핀테크 빅데이터 융합 전공 등은 꼬리가 좀 길었네요. 작년에. 그죠? 74.33까지 내려갔으면 제법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 전공, 과학 전공은 지금 83.20, 이전 연도 79였는데, 사실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을 70% 컷만 놓고 봐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선호도가 높으니까요. 자, 전기공학이 83, 이전 연도 80.4
332 100분위 70% 컷이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전공이 82.54, 이전 연도 81이었으니까 여기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공학. 자, 생명공학이 80.89. 여기는 이전 연도보다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이전 연도가 81.33이었는데 그때보다 점수가 좀 떨어져서 80.89가 지금 평균치로 나왔고, 화학 에너지가 82.52, 이전 연도 81.0이었습니다. 81.0.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화공신소재가 81.30, 이전 연도 75.67. 사실 이전 연도가 좀 기이하게 점수가 낮았던 거죠. 70% 컷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전년도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뭐 얼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상승한 결과치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저점은 75까지 찍었네요. 그죠? 생명공학 같은 경우도 최저점이 지금 73.67이라니까 이 성적대 학생들은 네, 정말 강심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영양학이 76.5, 이전 연도 79.67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의료학 전공 같은 경우가 83.86, 이전 연도 80.0이었습니다. 네, 그때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요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전공이 82.04, 이전 연도 81.33이었었으니까 얼추 비슷한 결과치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정시 결과도 한번 살펴봤는데, 뭐 모집 단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좀 비교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2024학년도 70% 컷하고 비교하다 보니 직접적인 똑같은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점하고 최저점 사이에 70%를 배치해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선이 나왔을 때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얼추 전체 평균치 자체는 거의 대부분 다 100분위가 80 이상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0 이상 나왔다는 거는 수능 등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8등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2.7에서 한 2.8등급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다만 이제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이 아닌 한 과목이 들어간다는 것을 반영해서 이 결과치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상명대 지원하실 것 같으면 탐구 두 과목 계산하지 말고 잘 본 거 한 과목만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상명대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곧 이제 그 입시 요강이나 이런 확정 요강들 이제 속속들 이제 좀 등장을 하고, 또 아직 그 입시 결과 발표 안 하는 학교들도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 또 시간 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좀 체크를 해서 다시 또 영상으로 또 올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